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공정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페이스 커트로 공작물 윗면에 날리는 표면 가공, 그 다음에 두 번째 윤곽 가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요.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별로 칼라 루프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노란색 부분이고요. 자, 페이스 커트로 윗면을 날려주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형상, 소재 옆에 보면요. 에서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형상의 외곽을 가공을 합니다. 쭉 외곽을 가공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이쪽에 자, 옆쪽에 보면요. 이렇게 살짝 단이 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공을 하는 공정 3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3개 공정으로 작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자, 지금 가공 순서는요. 제가 그래서 드릴 가공은 진도는 윤곽 가공을 하고 나서 추가로 나중에 작업할 때 드릴링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자, 요게 보면, 자, 요쪽에 단져있는 이 홈에는요, 끝에 코너에 보면, 요렇게 해서 원호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은 실제 도피홀입니다. 자, 이게 도피홀이라는 얘기는, 자, 요게 이제, 요게 보면, 도면에 보니까 다른 부품하고요. 그래서 체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탭이 있어요. 자, 여기에 탭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부품은요. 그래서 다른 부품이라 여기에서 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부품 이쪽 홈으로 다른 부품이 여기에 조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립이 되니까 이 홈에 대한 공차는요, 치수 공차는 플러스 공차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보다 기본 정치수보다 약간 플러스 공차 크게 작업이 되니까 나중에 이 부품이 조립이 될 때, 그 다음에 여기 공구는 동그라다 보니까요, 여기 코너가, 참고로 이 도피홀이 없을 경우에는 코너가 무조건 채칼로 작업하도 각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코너에서 라운드가 지면 나중에 이때 조립이 될 때 이쪽에 간섭에 의해서 정확하게 밀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 다른 부품이 여기에 끼워진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이쪽에서 이렇게 체결이 다른 부품이 이쪽에서 끼워진다고 했을 때 이때 요게 다른 부품이 각진 이 코너가 각져 있는 이 코너가 여기서 이 밀착성을 하기 위해서 이 코너에서 도피홀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실제 가공에서는요, 8파이 드릴로 요게 도피홀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엔드밀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홀 가공을 아직 배우지 않은 관계로 해서 엔드밀 가공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공정을 순서를 바꿔서 드릴링을 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면 요게 엔드밀 가공 전에 요게 도피홀 작업을 먼저 하게끔 순서를 뒤에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먼저는 윤곽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공정을 해서 황삭 가공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삭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구를 몇 파일을 쓸 거냐 하면요.
그래서 황삭에서는 좀 큰 공구 14파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정삭에서도 14파이 공구를 쓰게 되면 다시 모의 가공을 해서 자, 여기 있는 진행바를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바로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자, 정삭에서도 같은 공구를 사용하게 되면 자, 요게 가공 요의가 이쪽에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R값도 조금 더 요게 일정하게 이렇게 살짝 들어오게 되면 자, 홀 가공도 여기서 자, 홀도 이렇게 뚫려질 거고요. 드릴링으로 자, 이쪽에 드릴링으로 작업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R값이 있어요. 여기 R값이 있고 그러면 0.2 가공 여유 이만큼 옵셋되면서 정삭이 가공이 된다고 봤을 때 이쪽에 살짝 그런데 미리 살펴보면 미절삭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절삭이 발생이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8파이니까 그래서 4R이 되고요. 4mm가 됩니다. R값 4죠. 자, 그러면 정상용 공구는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다 되려면 그래서 4R이니까 8파이 공구를 사용하면 여기 끝에까지 이론적으로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차하면 미절삭이 안 생깁니다. 이론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걸 8파이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미절삭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론적입니다. 1대1 공구에도 공차가 존재해요. 8파이 엔더밀리도 정확하게 딱 8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구에도 공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파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공구 6파이로 정삭을 해야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공이 되고 드릴링을 하고 되면 미절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구를 그래서 정상용 공구는 6파이 엔드밀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구를 자, 앞에는 황상용 공구 라핑 엔드밀을 사용했어요. 자, 요번에는 정삭 다듬질용 공구입니다. 그래서 치수도 안정하게 나와야 되고요. 표면 거칠기도 표면이 매끄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상용 공구는 여기 있는 공구 자, 요게 옆날이 톱니처럼 되어 있는 거는 절삭량이 많아서 부하가 많이 걸리고요. 절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톱날로 되어 있는 공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톱날을 쓰면 공구가 칩이 잘게 부서져서 공구 주변으로 공구 칩이 말리는 경우도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은 여기 있는 다듬질용 공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서 엔드밀 들어가서 자, 공구는 6파이 엔드밀 쓴다고 했어요. 자, 날경 6파이가 되고요. 전장이 65mm, 날장이 15mm입니다. 자, 도면에서 두께가
보니까 12T예요. 그러면 12T니까 날장이 15mm여도 문제없이 전체 가공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사 가공하는 부분도요, 이 항삭 공정도 작업을 하면서 옆에 살 0.2 남아있는 부분만 다듬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공정은 요게 홈 부분도 정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공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을 선택할 때, 다수를 선택할 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돼요. 제가 다시 1번 선택을 하고 2번 선택하면 최종 선택한 것만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추가로 선택할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2번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3번을 클릭을 하면요, 그래서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사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카피, 복사를 합니다. 공정 복사. 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는 컨트롤 V, 그 다음에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4번, 5번 공정 이렇게 카피가 돼서 2번, 3번 카피돼서 4번, 5번 공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번, 5번을 정상용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짝 옮겨 넣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정에 사용했던 가공의 종류가 나옵니다. 1, 2, 3, 4 중에서 1번이 표면 가공, 2번이 윤곽, 3번 윤곽, 4번도 윤곽, 5번도 윤곽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요, 평면, 그 다음에 공구 평면, 워크 코디네이터 시스템, 그 다음에 공구 평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를 표시 방법을 간략하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자, 팝업 창에서 화면 표시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얘를 선택을 하면, 자, 여기서, 자, WCS, 요거는 표시 안 하겠습니다. 체크 해제. 그 다음에 공구 평면도 이것도 사용 안 할 거고요.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자, 공정이 앞으로 계속 추가돼서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은요, 용도가 황상용이에요. 그래서 2번 공정의 조건에 들어가서 첫 번째, 알겠습니다. 공구에다가, 잠깐만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구에다가, 여기다가 이름을 황상, 0으로 할게요. ROU, 라핑에, 이렇게 ROU라고 적겠습니다. 라핑 황사. 그 다음에 3번도 조건에 들어가서 주성문의 황상, 라핑의 ROU만 주고요. 확인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4번, 5번 공정은 이제 정상용으로 만들고요. 잠깐 한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한글로 안 쓰고 굳이 영어로 쓴 이유는 나중에 G코드를 뽑고 나서 기계 전송해서 가공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G코드에서 주성문에, 이거 주성문 처리돼서 나옵니다. G코드에. 그러면 그게 G코드에서 한글로 표시가 되면요, 기계에 전송을 하면 얘가 깨져가지고, 기계는 한글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깨져가지고 중간에 전송이 100%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문으로 쓰면 중간에 에서 깨지는 일은 없어요. 영문은요. 그래서 한글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공정은 이제 정상용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상용 공구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새 공구 생성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구 정의 창이 나타나고요. 첫 번째는 공구의 형태.
볼앤드밀 공구 가지고 가공할 건지, 테이퍼 밀을 이용을 할 건지, 슬럼 밀을 이용할 건지, 나사 밀을 이용을 할 건지 이렇게 공구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가 옵니다. 여기서는 평&밀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디폴트가 평&밀이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다음을 누르거나 해서 카테고리에서 공구 도형 정의를 클릭하거나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구에 대한 해서 정의. 그래서 절삭지름 6파이&밀이에요. 그 다음에 전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65mm였고요. 그 다음에 절삭 길이 노란색 부분 날장입니다. 15mm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컬러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여기가 숄더 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공구 카탈로그를 보면 엔드밀은요, 여기 보면 날경과 샹크, 자루경이 같은 스트레이트 엔드밀도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엔드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경과 그 다음에 샹크경이 직경이 다른 엔드밀도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자루경이 8이에요. 8. 자, 그러면 8일 때는 요게 그림에서는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공구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림을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날경이랑 자르경이 다른 그 그림이 있죠. 요건 이제 모양은 볼앤드밀인데요. 예를 들어서 평도 있고요. 평을 봤을 때 여기 보면 여기가 6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파이니까 그래서 다를 경우에 중간에 이 부분을 목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목 부분은 이렇게 테이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자, 목의 모양. 이거는 이제 스트레이트 엔드밀이고요. 그 다음에 날경과 그 다음에 자루경이 다르니까 이번엔 두 번째 목이 있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해서 샹크 지름에서 8 엔터. 자, 8이라고 입력했습니다. 8.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 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숄더 지름에서 6. 그 다음에 요게 이 부분이 목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숄더 길이 일단 여기서는 그냥 임의대로 할게요. 한 5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5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네. 아이고, 제가 저게 키보드에서 이스케이프가 눌러졌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습관적으로 누르다 보니까 다시 갈게요. 자, 여기에는 8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숄더 길이는 참고로 이렇게 요게 사이 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5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절삭 길이가 여기에다가 15mm고 목이 예를 들어서 5라 하면 여기에다 더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20. 그래서 아까 작은 값이어서 요게
그래서 5라고 돼 있으면 요게만 나타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는 U.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는 이렇게 누르면 테이퍼지게끔. 자, 이렇게 테이퍼지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테이퍼 각도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45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15도다 하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 있는 테이퍼 각도를 만약에 다시 45도로 하면 이렇게 짧게 표현이 될 거예요. 요거를 한 30도로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퍼 각도를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목 부분을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숄더 길이를 여기에 추가 있는 부분을 만약에 제가 여기를 없다고 하면 15로 줘볼게요. 그러면 절삭 길이랑 같게 주면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살짝 여기는 줄게요. 다시 20.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눌러주시면 공구번호, 자, 세 번째니까 3번으로 가고요. 장보정번호 3, 경보정번호 3, 공구번호랑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G코드를 생성을 하면 어드레스가 그래서 공구는 T, 장은 H, 그 다음에 경은 T, T3, H3, D3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추천하는 해서 절삭 속도가 3000에 1200이네요. 잠깐만요. 자, 다시 제가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이송 속도 및 회전수 다시 초기화를 누르면 제가 아까는 그게 추천하는 값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에 설정이 카피가 돼서 카피를 되면 기존 값이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를 초기화를 해서 추천 값을 다시 받습니다. 참고로 앞에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앞에 조건이 그대로 온 거고요. 그리고 해서 공구경이 작으니까요. 절삭 조건 똑같은 재질을 쓰더라도요. 공구 직경이 크면 회전수하고 이송이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공구 직경이 작으면 회전수하고 이송이 기본적으로 빨라집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4000에 2000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Z축 이송 속도는 만약을 위해서 천천히 갈게요. 600.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서 절삭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정삭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작업하는 거는 정삭이고요. 황삭에서는 가공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 형태는 디폴트 컴퓨터를 놔뒀어요. 근데 지금 작업하는 것은 정삭이에요. 정삭에서는 먼저 사용해 볼 거는요. 여기 보면 컨트롤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보정 형태는 컴퓨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이 있었는데요. 요거랑 비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자, 가공할 형상 도형이 체인으로 작은 도형이 정사각형 예를 들어서 100에 100짜리라고 사각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도형이 가정에서 윤곽 체인으로 잡은 도형이 100 곱하기 100짜리 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원점이 여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할 공구는 예를 들어서 평엔드 밀, 직형 10파이 엔드밀로 가공을 한다고 가정하고 진입폭기는 사용을 안 하고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 컴퓨터라고 돼 있는 부분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 10파이 엔드밀이 이 윤곽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10파이 엔드밀이 자, 공구의 원점은 밑날, 중심점이 원점이에요. 자, 그러면 도형은 얘를 선택을 했지만은 진행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가 0,0 원점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공구가 지나가는 길은 가공 경로 툴패스는요, 이 도형에서부터 얼만큼 반경만큼 옵셋된 경로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자, 이게 공구가 지나가는 툴패스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공구가 10파이다. 가정한 거는요, 그래서 좌표 계산하기 편하게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지나가고, 여길 지나가고, 여길 지나가고, 다시 제자리로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D 포인트라고 할 때, 그러면 프로그램, 수기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경로는 A 프로그램의 좌표는 X가 공구 반경만큼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5, Y도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X 좌표, Y 좌표. 그러면 B의 좌표는요, X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Y는 100에 100이니까 100 더 들어가서 105가 되고요. C의 좌표는 X는 여기가 100,100이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X가 100이고요. Y도 100이에요. 반경만큼 옵셋된 좌표. C는 그래서 105, 1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X는 105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다시 A 위치로 돌아오면 X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도 마이너스 5. 그래서 공구의 원점은 밑날 중심이에요. 그러면 체인으로 얘를 잡았지만은 그래서 공구 반경만큼 왼쪽으로 옵셋 경로가 만들어져요. 이게 나중에 G코드로 뽑으면 이게 G코드가 나와요.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나중에 G코드를 뽑으면 선택한 체인에 공구 반경만큼 옵셋된 좌표가 나오는 게 컴퓨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요, 여러분들이 수기로 해서 보정기능, 경보정기능, G40, 보정 취소, G41 좌측 보정, 그 다음에 G42 우측 보정을 배웠을 겁니다.
자, 진행 방향의 공구가 왼쪽에서 빠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G41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컨트롤러는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그래서 먼저 G41에서 나오고요. 출발점, 진입복귀는 좀 빼고 설명할게요. 스타트 오플록 이런 거 좀 빼고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개념 잡는 거니까. 자, 그러면 G41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좌표가 오는데요. 도형의 좌표로 쓰면 돼요. X가 제로고요. Y가 제로. 그 다음에 D 보정번호. 그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참고로 실제는 진입복귀가 쓰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스타트 오플록이 써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수기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설명할게요. 그냥 개념 잡는 용도로 해서 보정번호가 오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공구가 3번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D3이 되겠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좌표가 요게 좌표니까 그래서 X0, Y는 100, B의 좌표, C는요. 그래서 X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Y도 100. 모달 기능은 그래서 따로 안 하겠습니다. 좌표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D의 좌표는요. X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Y는 제로. 그 다음에 다시 A로 와야 되니까 X는 제로. 그 다음에 Y도 제로. 선택한 체인의 절대 좌표로 해서 체인의 좌표가 나오는 게 컨트롤입니다. 마지막에 보정 취소, G40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실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보정은 미리 적용이 돼야 돼요. 앞에서 보정 취소도 다 끝나고 해서 복귀할 때 보정 취소가 들어가야 되지만, 자, 그러면 요거 컨트롤가 얘가 컨트롤이에요. 차이. 자, 컴퓨터가 자, 도형 체인으로 윤곽 체인으로 잡은 이 체인의 공구 반경만큼 옵셋된 좌표가 나오는 게 컴퓨터. 컨트롤러는요, 체인으로 선택한 도형의 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정기는 G41을 사용하는 게 컨트롤러예요. 컨트롤. 그래서 우리는 정사근요 요거. 그러면 컨트롤 사용을 했을 때는 중요한 거는 기계 보정화면, 그 다음에 경보정 화면에 뒤에 넘버 3에 가서 공구 반경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18세 쓸 때 공구 반경 5라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값을 안 주면, 그래서 바깥으로 공구 반경만큼 빠지는 양이 없으니까 공구 반경만큼 과절삭이 발생이 돼요. 과절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사용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은 기계 보정 화면에 공구 반경 값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는 6파이 엔덤이니까 공구 반경 D3에다가 3을 넣어줘야 됩니다. 중복 보정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여기선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절삭 형태에 있어요. 코너 동작인데요. 코너 동작. 자, 지금 현재 체인으로 선택한 도형은 그래서 코너에 기본적으로 필렛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지금 설명을 안 할 겁니다. 나중에 값진 형상이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코너 동작. 그 다음에 정삭이니까 황삭에서 척벽에 0.2 살 남겨놓는 거 제거해야 되겠죠. 제로. 바닥에 0.2 살 남겨놓는 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제로.
참고로 공부에서 주성문에 정사기니까 피니시 간단하게 FIN이라고 적겠습니다. 정사 피니시. 자, 그 다음에 진입복귀에 들어가서 참고로 요거는 그냥 디폴트로 둘게요. 앞에 조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도 앞에 공정 그대로 쓰면 돼요. 따로 바뀔 거 없습니다. 절삭류도 앞에 절삭류를 사용하지 않았나 보네요. 카피했는데 첫 번째 플로드 온. 자, 진입복귀에 간섭 체크는 컨트롤러 공구 보정으로 작업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일단 확인할게요. 자, 요 메시지는 왜 떴는지는 따로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번 공정에서도 조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대로 공구, 정상용 공구, 여기 있는 6번 공구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RPM은 4000에 2000으로 진입복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서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절삭류 ON으로 해놓겠습니다. 앞에 빠졌구나. 자, 그리고 나서 참고로 4번은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5번은 에러 메시지가 안 떴어요. 자, 그러면 지금 4번, 5번 공정을 바꿨는데요. 여기 있는 자, 조건값 공구도 바꿔줬고요. 절삭 조건. 자, 여기에 보면 절삭 파라메타에서 요거 빠졌네요. 절삭 파라메타에서 가공 여유 제로로 바꿔주겠습니다. 보정 형태도 컨트롤로 바꾸고요. 자,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아까 컨트롤로 안 했네요.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할게요. 자, 재생성을 하니까 툴패스는 만들어졌는데 에러 메시지 뜨고 만들어졌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4번 공정부터 자, 여기 있는 경로 확인부터 할게요. 그래서 탑에서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보기. 창을 확대해 놓고요. 스텝에 S 좌표 나오고요. S 그 다음에 S 외곽을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그래서 과절삭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S 쭉 따라가고요. 경로 확인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S 이렇게 됐습니다. 끝나는 원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S 요거 하나만 먼저 봤네요. 4번 하나만. 자, 그러면 이제 요게가 이 부분이 형상을 안쪽으로 파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과절삭이라고 해요. 과절삭. 그래서 과절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원호로 끝나면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보정은 컨트롤러예요. 컨트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빠지게 돼요. 여기 진입할 때 보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길이가 짧아서 이 끝에서 보정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을 하다 보니까 요게 살짝 과절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이니까 전체 외곽을 돌고 나서 빠질 때 이렇게 원호로 빠져요. 자, 그러면 보정 시작과 끝은 실제 4번 공정을 생성을 해서 기계 전송해서 가공하면요, 가공은 여기서 앞에 살짝 먹는 과절삭이 발생이 되고요. 과절삭. 그리고 외곽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에 오기 전에 기계는 알람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알람이 발생이 됩니다. 과절삭과 알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주의 메시지가 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절삭하고 알람이 있는데요. 자, 과절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복귀를, 특히 진입 항목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진입 항목.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발생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보정. 그래서 G41을 사용하거나 G42를 사용할 때, 그래서 보정 시작, 스타트 업플럭은, 보정 시작은 또는 보정 끝은 G40, 보정 시작, 보정 끝은, 그래서 G02나 G03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정 시작은 뭐로 사용해야 돼요? G01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직선이죠. 보정 시작. 얘는 시작이 됐어요. G01. 근데 보정 끝. 취소는요. 보정 취소는 원호로 끝났어요. 이론적으로는 보정 시작 끝은 G00으로 행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절삭하면서 진입을 하고 빠질 때 절삭하면서 빠지게끔 요걸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호로 시작하고요, 원호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보정에는. 안 그러면 알람이 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에 들어가서 자, 조건에 들어가서 진입복귀에 들어가서 진입에 먼저 여기 있는 진입 항목에 보면 직선만 사용을 했는데요. 직선만 사용했는데 그래서 직선 원호를 같이 쓰겠습니다. 직선 원호를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직선 구간 100% 그러면 6mm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원호 반경 100% R값, U갈.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공구의 위치가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이 라인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오면 G41 그 다음에 이거 직선이니까 뭐야? G01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X에서 얼마 나오겠죠? 그리고 보정번호 D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 시작은 G01로 행하기 때문에 알람이 안 떠요. 그래서 얘가 스타트 시작되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공구는
다음에는 원호로 이어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빠지냐면요. 이동 중에 얘가 보정이 빠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빠지고 나면 공구가 요게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동작을 하면서 절삭 동작을 하면서 공구가 G41 공구 반경값은 3mm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동 중에 G41로 이동 중에 보정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보정 시작과 끝은 이동이 없어도 알람이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호로 접근을 하면, 직선 원호로 사용하면 여기에서 과절삭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거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귀는 원호로 끝납니다. 그래서 G40. 그 다음에 원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빠지면 G03. 그 다음에 좌표, 그 다음에 R각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를 써주면 돼요? 직선 100%. 100% 써주면 빠질 때 여기 G01로 빠집니다. R값은 없어지고 좌표가 올 거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화살표를 선택하면 진입의 조건을 복귀도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4번을 재생성을 하고요. 요거 재생성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자, 4번을 경로 확인을 할게요. 자, 스텝에 S 눌러서, 실제 프로그램 경로는 직선인데요. 보정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이 돼요. 보정. 그 다음에 S 원호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절삭하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아까는 과절삭이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외곽을 돌고요. 그 다음에 원호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직선.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대각선으로. 근데, 자, 여기 있는 경로는 지금 움직이는 동작은 보정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동작하는 실제 경로 확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를 창 닫고 나가면 프로그램 경로를 보니까 직선 원호요. 그래서 실제 동작은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가면서 공구 반경만큼 빠져서 동작해서 이렇게 경로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프로그램 경로는 얘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은 앞에서 본 거, 경로 확인해서 본 겁니다. 보정값이 적용이 된 거고요. 자, 황사계에서는요, 그래서 컴퓨터 보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원호로 시작, 원호로 끝내도 상관없어요. 이제 정사계에서는 그 부분을 해서 시작과 끝은 무조건 직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5번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경로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고요. 스텝에 S. 자, 프로그램 경로는 직선, 여기서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가요. 그 다음에 S, 입구 쪽에서 못따기 형태로 과절삭이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S, 원호로 돌고요. 그 다음에 S, 이렇게 동작을 보면, 자, 실제 프로그램 경로는
실제 프로그램 경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 중심에서 그대로 이렇게 진입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구가 이 진입 라인 스타트에서 중심이 여기에 있다가 보정 시작, G41로 보정 시작하면서 이동 중에 그래서 공구가 서서히 빠지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공구가 완전히 반경만큼 빠진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여기 접근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과절삭이 돼버렸어요. 접근할 때 마찬가지로 빠질 때도요. 이렇게 보니까 빠질 때도 이렇게 보정 취소되면서 복귀 이렇게 해올 때 빠지면서 되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못따기처럼 과절삭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경로는 이렇게 나와요. 직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고로 여기에는 실제 공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경 마크 옵셋되면 자, 그러면 여기도 해결해야 되겠죠. 입구 쪽에 그냥 조건에 가서 원호를 추가해 주면 돼요. 꼭 100% 아니어도 됩니다. 단 50% 이상 여기는 한 70%로 줄게요. 눌러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진입 조건도 복귀도 그대로. 자, 그런 다음에 5번도 재생성을 하면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경로 확인에 가서 자, 옆에서 이렇게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원호로, 그 다음에 절삭. 보정이 바깥에서 미리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래서 과절삭이 발생이 되지가 않아요. 미리 적용되게끔 하면 과절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선택, 툴패스 그룹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첫 번째 아이콘, 전체 작업 선택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모의 가공, 그래서 플레이 버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절삭 있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여기도 과절삭이 없죠.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해결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